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집권 여당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어제 광화문 집회의 열기는 무척 뜨거웠습니다. 저는 아침 10시 20분에 집을 나서가지고 밤 8시 한 50분 정도 집회 현장을 떠날 때까지 광화문, 종로 그리고 청와대 효자로길까지 마지막 농성 현장까지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참가하며 제가 궁금함을 가졌던 것은 이번 집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광화문 집회가 앞으로 어디로 발전하지 등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집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회의 성격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대개 국가의 재난이나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 가운데서도 특히 개신교가 저항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빛나게 하는 3.1 독립선언문도 대다수 개신교 신도나 아니면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집회도 보수 색채를 띠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의 전체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그런 일부 개신 교도들이 주축이 되어 시위를 처음에 이끌어왔고 점점 힘과 세를 얻게 되면서 보수 진영들이 대거 참여하고 합세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집회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는 정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 인원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들은 광화문 사거리의 교보 본사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앵글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종로통이라든지 그 밖의 지역까지 분산되어 있는 그런 인력을 동원하면은 그 규모가 10월 3일 날에 크게 못지않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광화문 중심 사거리를 기점을 해서 퍼진 인력은 대개 한 1.7km 정도에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시 무렵에 저는 종로통을 통과했는데 종로통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인파가 오고 가고 있었고 동시에 그들 가운데 일부는 광화문 사거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다양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 등을 미뤄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았지만 청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부들도 눈에 상당히 많이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놀란 것은 젊은 층들이 많이 합세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시위 현장을 실황으로 4차례 나누어서 보도를 해드렸고 그 부분은 공병호TV에서 여러분들이 10월 9일 광화문 집회 1, 2, 3, 4편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그런 실시간 중계였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정말 대단한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효자로 길을 올라가는 길에 네덜란드에 한 30년째 사시는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교민분도 만났고 뉴저지에서 한 3, 40년째 사는 그런 가족분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고국은 불안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귀국한 김에 아마 그분들도 시위대에 동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어머니들도 있고 조금 젊은 어머니도 있습니다만 아이들 대부분 다 키운 어머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거리로 뛰쳐나오도록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섰다. 위험한 사항에 처하고 말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조국 사태를
선택의 문제라든지 또 정파의 문제라든지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국 사태를 진실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문 대통령이 나라를 다수의 국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호는 세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국 감옥 혹은 조국 사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문재인 하야. 그러니까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가 바로 광화문 집회 현장을 가득 채운 그런 구호였습니다. 결국은 조국 사태를 일찍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문재인 사태까지 상황이 번지고 말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와대나 여건이 알아야 하는 것은 상황이 지나치게 악화되기 전에 조국 사태의 선에서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12대에 참가한 분들은 관제 데모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반응이라는 것이 고작 국론 분열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격앙해했습니다. 그러면 국론 분열이 이게 아니면 뭐가 국론 분열이나, 이렇게 묻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집권 세력과 대통령의 무관심과 무반응과 무대책에 한 목소리로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광화문 집회의 향후 진로입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하겠느냐. 서초동 집회와 달리 광화문 집회는 나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내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집회입니다. 어떤 종류의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바로 광화문 집회가 서초동 집회하고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바로 광화문 집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위가 마무리되고 나서 900명의 시민들은 지금도 바로 사랑채, 청와대 바로 코앞에서 수백 명이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론 분열이 아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상황 판단은 정말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 판단이 변하지 않는 한 청와대에서 매일 10시까지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난점은 집권 세력 역시 대규모 항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검찰 장악 등으로 장기 집권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편만 보고 계속 달려갈 것으로 보이는 집권층의 앞날을 보면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정돈될지도 저로서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에너지를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투입을 유도하는 사회는 더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 잘 사는 사회와 반대편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시위가 일상화된 남미 국가들이나 또 한때 시위가 일상화됐던 남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바로 그곳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시위가 일상화된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결책은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식과 양식과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는 것은 바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내는 조국 사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의 문제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실의 문제다인 거예요.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을 올릴 수가 있으면 이런 시위도
금세 해결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적인 그런 에너지를 창의적인 분야에 쏟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